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2020년에 출시된 인더스트리아 본판에 힘입어 인더스트리아의 확장 인터벨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더스트리아의 기본 게임을 어느 정도 아셔야 이 확장의 소개를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더스트리아는 19세기 산업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엔진 빌딩과 비딩을 메커니즘으로 한 초중급 카드 게임입니다. 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의 카드열에서 각자가 갖고 싶은 카드들에 돌아가면서 이 비딩 디스크를 배치하고 가장 높은 수의 디스크를 배치한 사람 그 카드를 획득하게 되며 그 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배치한 디스크 수의 수만큼 카드 상단의 자원을 받거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게임인데요. 크게 본판 매력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정리해보고 확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그 경매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특정 아이템의 가격이 얼마가 적정가인지 책정하기가 쉽지 않고 가끔 그 이성보다 감정적으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를 이기고도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게임을 망치는 점 때문에 싫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매 게임은 밸런스를 유저들에게 맡기는 듯하다 라는 이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인더스트리아 또한 경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돌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더스트리아는 경매 게임의 단점을 보완해서 매력적인 장점들만 살린 게임입니다. 우선 저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1에서 4까지의 디스크를 갖고 시작하며 카드에 비딩할 때 이미 자신이 비딩한 카드에는 배치할 수 없고 이미 같은 숫자의 디스크가 놓여져 있을 경우 그것과 같은 디스크를 배치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경매가 늘어지는 부분도 작고 확실하게 누가 주인인지를 잡아놓았습니다. 또 경매를 승리하면 회사 카드를 획득해서 건물을 건설한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자신의 엔진을 굴릴 수 있게 사용하게 되며 경매를 질 경우에는 자신이 놓았던 디스크의 수치만큼 해당 카드 상단의 자원을 획득하거나 혹은 수행할 액션을 이 수치만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높은 디스크를 배치해두고도 경매에서 질 경우 기분 나쁘지 않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오히려 때로는 경매에서 져서 자원을 얻고 싶어 누군가가 좀 높은 디스크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원하는 디스크를 한 개씩 배치하기 때문에 정말 갖고 싶은 카드는 먼저 숫자사의 디스크를 과감하게 놓게 되거나 자원을 얻고 싶다면 누군가가 높은 디스크를 놓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보다 낮은 수치의 디스크를 배치하는 디스크 배치의 사용 순서 고민이 재미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매 페이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 경매에서 획득한 자신의 회사 건물들을 활용해서 공장을 가동시키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진행 순서가 왼쪽 건물에서 오른쪽 건물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진행이 된다는 제약 요소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획득한 회사 카드들을 가져와 내 본사 건물 옆에 부착할 때부터 왼쪽으로 부착할지 오른쪽으로 부착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상급자 버전으로 게임을 하게 될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배치한 카드는 더 이상 이동 불가라는 또 한 번의 제약 조건이 붙게 되어서 제법 퍼즐적인 고민의 재미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는 어느 요소가 없이 심플하게 특정 자원들을 다른 자원으로 치환해준다든지 혹은 자원을 게임 승리 조건이 이 돈으로 판매를 해주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엔진 빌딩 게임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건물 카드는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경매를 해서 이길 경우는 앞면으로 배치를 해서 기능을 사용하다가 게임을 시작할 때 갖고 있던 본사 건물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원하는 건물 카드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능력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매번 뒤집어서 이렇게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앞면에 보면 이렇게 흐릿한 스케치선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를 알 수 있게 해둔 점도 아주 편리한 요소였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게임의 매력은 어떻게 보면 엔진 빌딩이라는 요소보다는 비딩의 요소가 좀 더 매력적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참신한 비딩 방법으로 여러 명이 즐겼을 때 내가 원하는 카드를 가질 수 있을지 혹은 자원을 얻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디스크를 놔줄 것인지 하는 그 심리전이 독특하고 재미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엔진을 굴리기 위해서 이 석탄, 철, 석유로 이어지는 더 높은 상위 자원들의 치환과 판매처 확보를 위해서 타이트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이미 비딩을 통해서 가져온 건물들이 배치가 되고 나면 왼쪽에서 오른쪽의 흐름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는 터라 총 이 4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1시간 내로 게임이 신속하게 종료되는 점도 좋았고 각자 다른 능력의 자본가 카드들로 인해서 비대칭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딩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2인풀 게임에서 마치 세 번째 플레이어가 함께하는 것처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남은 디스크를 배치해 양측 모두에게 견제를 해주는 점도 좋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카드 게임인지라 카드를 이렇게 집기 편하게 전용 플레이매트가 함께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플레이매트가 별도 동봉이 아닌 기본 박스에 함께 동봉이 된다는 점으로 인해서 휴대성과 편리성까지도 확실하게 잡은 게임이었죠. 마지막으로는 결국 승자를 가르는 방식이 심플하게 가장 돈을 많이 획득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이 간결함 때문에 세팅부터 게임 종료까지 이어지는 그 군더더기 없이 흐르는 매력이 정말 큰 장점의 엔진 빌딩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간결함의 매력이 인더스트리아에게 확장이 필요한 걸까? 라고 소식만 들었을 때는 조금 의아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게임을 해보고 나서 이 생각은 제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확장의 이름인 인터벨룸은 전쟁과 전쟁 사이의 기간을 뜻하는 라틴어인데 본판이 19세기를 배경으로 했다면 이 확장은 20세기를 배경으로 하더라.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그 제국주의 체제들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급변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이 확장이 인터벨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부터가 단순히 배경을 지칭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본판이 이 인더스트리아라는 굳건한 체제를 깨트리는 서막을 알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인더스트리아의 본판 매력들을 다 반하는 요소들로 확장이 갖춰졌기 때문이죠. 우선 확장이라 생각하면 카드 게임인지라 더 많은 카드풀과 2에서 4인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는 1인풀 모드라든지 아니면 한 명 더 추가해서 5인까지 지원하는 정도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터벨룸 확장은 여기 보이는 가변식 경매 디스크라는 점과 새로운 기능의 카드 그리고 여기 있는 경영대학원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19세기와 20세기라는 커다란 분기점처럼 인더스트리아의 게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서 본판의 매력으로 설명했던 경매 요소의 장점은 밸런스였습니다. 서로 1에서 4까지 같은 수치의 디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비딩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만은 않은 것이 매라운드 선이 돌아가게 되는데 자신의 턴 시작 때 가장 갖고 싶은 카드가 나오면 이 4 디스크로 비딩을 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그 사람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일 때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라는 운적인 요인이 약간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 확장에서는 비딩 전에 이 석탄 자원을 낼 때마다 해당 수치가 1씩 올라가는 가변식 디스크를 저마다 추가시켰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추가라고 느끼는 게 인더스트리아 본판을 해보면 가장 낮은 등급의 자원인 이 석탄이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많은 수로 보유하게 되면서 석탄을 치환하는 건물을 보유하지 못하면 잉여 자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원을 이 디스크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또 다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초반부터 이 석탄의 확보가 제법 중요하게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듯이 처음부터 4 디스크를 배치해서 배째라식의 선사 디스크 먹기가 더 이상 석탄을 대량 보유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끝까지 눈치를 보면서 긴장감 있게 비딩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더스트리아 특유의 비딩 눈치 싸움의 장점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석탄을 태워서 배치하는 가변식 디스크라고 해도 한 개밖에 없고 웬만하면 내 턴의 자원을 점수로 치환해 두는 게 좋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남길 수도 없긴 하지만 턴 오더를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석탄을 비축해둘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영리한 확장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한번 수치가 올라간 가변식 디스크는 다시 회수할 때는 다시 0으로 돌아와 매번 사용할 때마다 석탄을 사용해야 하므로 기존의 철이나 석유로 돈을 버는 기존 테크와 더불어 회사 건물에서도 석탄을 많이 획득하는 테크 또한 생겨나게 됐습니다. 역시 또 본판에서 언급했던 매력 중 하나는 간결한 엔진 빌딩 게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어느 요소가 없이 말이죠. 물론 본판에도 각자 처음에 나눠 갖는 자본가 카드들로 인해서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 요소가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인터벨룸 확장에서는 새로운 능력들을 위해서 아예 카드에 본격적인 텍스트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단순한 기능들은 본판에 다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명 색다른 기능들을 위해선 복잡한 능력을 위한 언어 표시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획득이나 업그레이드 시 일회성으로 기능을 제한하는 가벼운 유통 능력이 추가가 되었고 일반 회사 카드의 능력처럼 순서대로 수행해야 되는 텍스트 기능과 한 번 건물을 배치하면 게임 내내 적용되는 패시브와 같은 지속 기능들로 인해서 확장 회사 카드들의 기능이 확실히 다양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처음 확장을 즐기면 예전 인더스트리아 때 즐겼던 속도만큼 빠르게 진행되진 않습니다. 카드가 오픈될 때마다 그 텍스트를 읽고 그 기능을 이해해서 이게 지금 내 상황에 지금 필요한 카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확장에서 추가된 건 총 24장의 카드들인지라 초풀을 즐기고 또 어떤 기능들인지 숙지가 된 이후로는 당연히 본판 때보다는 더 각 플레이어들 간의 차별화된 엔진 빌딩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추가로 5장의 자본가 카드와 4장의 본사 카드가 추가되면서 초반 세팅 또한 더 다양한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좋은 추가 요소라 생각되는 이 경영대학원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변식 디스크로 인해서 인원당 1개씩 디스크가 추가된 만큼 경매를 하는지 중앙의 카드열에도 변화가 필요했을 텐데요. 단순히 추가로 회사 카드들이 더 오픈되는 그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19세기 이후에는 각국의 정부들 또한 대학을 국가발전의 도구로 여긴 시대적 배경에 걸맞게 대학원이라는 요소를 넣었습니다.
이 카드는 우선 양면으로 기능들이 그려져 있는데 게임 초반 세팅 이후에는 가져갈 수 없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카드 획득이 아닌 자원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도 상단의 기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원하는 방식대로 기능을 골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 경영대학원 카드의 라운드마다 이 경영자 타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랜덤으로 올려두게 되는데요. 이 해당 경영대학원의 비딩에서 승리한 사람은 경영대학원 카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위에 올려진 이 경영자 타일을 확보하게 됩니다. 마치 대학원에서 우수한 경영자를 데려온다는 컨셉인 건데요. 쉽게 경영대학원 카드에서 가져온 경영자 타일은 텍스트로 이렇게 기능들이 적혀 있는데 그 타일을 자신이 원하는 회사 카드 위에 올려두면 생산턴에 그 기능이 해당 카드에 추가가 되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 타일은 한 번 부착하면 이동 불가 개념이 아닌 매 생산턴마다 다시 가져와서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므로 말 그대로 경영자를 이쪽 저쪽 배치를 시켜서 회사를 컨트롤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 가지 확장 포인트 외에도 이제는 1인풀 지원을 하는데 두 명의 특정 컨셉을 가진 중개인 카드를 왼쪽과 오른쪽 중에 추가해서 총 4장 중에 추가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모든 확장 구성이 추가 보완하는 확장 느낌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만들어오는 이 인더스트리라는 정체성을 깨부수는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는 것은 확장 게임을 처음 해보고 게임이 종료가 채 되기도 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매력이 사라졌다거나 퇴화된 것은 물론 아니며 이 확장이 출시되기까지 2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흐른 만큼 2년 전의 인더스트리알 게임이 이 인터벨룸 확장으로 인해서 좀 더 트렌디해졌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는 가변식 디스크로 더 방심할 수 없는 경매의 긴장감과 경영자의 타일 요소와 텍스트 기능이 추가된 확장 회사 카드들로 인해서 개성적이고 더 유연한 엔진 빌딩을 맛볼 수 있는 인더스트리아의 인터벨룸 확장이었습니다. 이 인터벨룸 확장은 앞으로 미드나잇 정글에서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게임의 가격과 구성물들의 상세 정보는 출시되는 상세 페이지의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즐기세요. 우바!